김건희가 오늘 모습을 드러냅니다. 신유진 변호사. 오늘 네. 오후에 법정에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법정에 대해서 촬영을 허가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피고인이기 때문에 출석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건희가 법정에서 출석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김건희 쪽에서는 이거 촬영하지 말아 달라 뭐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촬영을 허가했다는 거 이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게 이 촬영이라는 것이 예. 김건희가 개인적으로 뭔가를 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것이 아니고 2022년 대선 당시 정치부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네. 여론조사 받지 않았습니까? 이 결과를 받고 뭐 김영선 의원 공천을 준 것 이런 대선과 공천과 관련된 네. 이거는 국정농단도 이런 국정농단이 없습니다. 이런 사건을 보도하는 것이야말로 공익에 부합되기 때문에 네. 법원에서는 공익에 부합되는 판단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중계를 허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피고인이 여기에 대해서 날 촬영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이것이 네. 되는 것이 아니죠. 원칙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오늘 그러니까 2시에 네. 2시에 이제 재판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등장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위원장님께서는 뭐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마음으로 김건희가 등장하게 될까 보십니까? 그런 선거법 위반도 있지만 네. 또 하나는 이제 뭐 도이치모터스 그 주가 조작에 대한 그런 국민적 피해도 맞습니다. 공분을 사지만 네. 네. 뭐 건진법사를 통해서 통일부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그런 여러 가지 금품, 기금속, 먹거리, 귀걸이 뭐 이런 네. 것들을 보면 정말 이게 우리 시대에 있었던 일인가 싶을 정도로 과거에 뭐 이멜다라든가 과거의 정권, 구시대 정권들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국가가 굉장히 투명해졌거든요. 근데 하물며 이런 검찰 정권 하에서 네. 이런 파렴치한 기본적인 이 공직자 윤리를 위반한 그런 것들이 버젓이 예. 뭐 그냥 다반사였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냥 한심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건희, 윤석열, 김건희 그동안 우리가 의심해왔던 그런 사안들이 이제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고 뭐 수사 통해서 더 밝혀내야 되겠지만은 참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제 김건희 같은 경우는 금품 수수, 그러니까 국정농단을 했다는 그런 의혹 이것도 심각하게 많이 이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법정에서의 모습도 그렇고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그렇고 밝힐 게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30일 연장을 했다라고 예. 하는데 사실 지금 재판 받는 게 의혹이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뭐 그 대선 당시에 여론조사 결과 받은 것 그리고 공천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리고 네. 통일교축으로부터 받은 그런 금품 목걸이와 가방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거 이상으로 더 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국민들이 다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이겠느냐부터 해가지고 네. 뭐 김상민 검사로부터는 또 이유한 화백 그림을 받은 것 이것이 또 1억이 넘기 때문에 네. 이것의 진품이니 가품이니 이런 논란이 핵심이 되는 게 아니고 이 가액이 1억이 넘으면 특가법상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처벌되는 이거는 중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뇌물죄 피의자면은 피고인이면은 이제 윤석열과 공범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계속 이제 재판과 이제 지켜봐야 될 문제죠. 오송 참사에서도 사실 윤석열의 그림자가 싹 보입니다. 그 오송 참사를 전후해 가지고 충북도에 그 5기로 내정됐던 이 부지사가 있었는데 네. 바로 오송 참사 직후 청와대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던 민정비서관이 이 충북도의 행정부지사로 내려오거든요. 그 과정에서 사실 민정비서관의 이 업무가 대단히 검찰 또 경찰 수사기관들을 지휘하고 또 관리하는 그런 역할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아주 내정된 공무원 자체가 이 드롭되고 네. 그 소위 말해서 대통령 측근이 충북도에 내려간 그 사건을 보더라도 이 우리 의원님들이 그 제기하는 네. 대통령실과 이 충북도의 이 오송 참사 수사 과정과의 연관성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이 정말 뭐 자신들의
어떤 수사 방향이라든지 신념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용산 당시 윤석열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면서 이거 봐줄까? 아니면 이거 칠까? 거의 이런 식의 눈치 보기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오송참사 김영환 충북도지사 같은 경우는 이것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 이유서에도 나와 있듯이 네. 모든 이런 뭐 안전 조치라든지 이런 결함이라든지 이런 걸 다 인정하면서도 불기소가 되는 거다. 그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그 과정에서 수사본부가 경찰에 설치됐다가 또 대규모로 또 이 서울 저 국수본으로 이렇게 키워집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검찰로 다시 또 넘어가 가지고 사건이 이렇게 여러 가지 프레임에 의해서 진행되는 네. 것을 보면 네. 예, 곳곳에 하여튼 윤석열의 그림자가 보인다. 뭐 이렇게 딱 생각됩니다. 쳐다보는 것 같아요. 사건이 발생했어.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할까? 쳐다봐서 아하. 신호가 사인이 오는 것 같아. 처벌. 그러면은 이제 예 진짜 처벌하고. 예 처벌해야 되는구나라고 하고 이거 이태원 참사 때 이거 아무도 처벌을 그런 식으로 안 했잖아. 누구 어느 단계까지 처벌해야 돼? 이럴 때 딱 눈치를 보면서 네. 그게 검찰이 지금까지 해온 게 아닌가. 그리고 처벌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그냥 마구잡이로 불러서 자신들이 원하는 진술을 확보해서 이거를 짜맞춰서 처벌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밝혀지는 과정이 아닌가. 그중에서 오송참사도 지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 사건의 일환이 아닌가. 예, 들여다봐야 된다. 네.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김건희 오늘 이제 법정 출석 이제 촬영이 된다는 말씀하면서 다시 한번 검찰 개혁의 네. 중요성을 강조를 하게 되는데 김건희는 오늘 어떤 뭐 수영복 입고 오는 건 아니죠? 갈아입고 예, 오죠? 지금 재판이기 미결 때문에. 수용자이기 때문에 미결 예. 수용자가 재판 출석할 때 이렇게 자신의 사복으로 입을 수 있게 다 이게 바뀌었습니다 규칙이. 그래서 사복을 입고 나올 건데 네. 그런데 뭐 어쨌든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런 것들을 주면서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보여짐으로써 네. 그리고 나머지 공범들에게도 시그널을 주는 거죠. 김건희를 더 이상 믿으면 안 된다. 김건희가 이제 무너진다라는 모습. 저는 사실은 최재원 검사의 그 국회에서 청문회 모습에서도 이 모습을 봤어요. 아예 그 최재원 검사도 검사 아닙니까? 그런데 예, 예. 김건희라고 딱 얘기하더라고요. 김건희 목걸이 수사하고 있었어요.라고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란 그렇게. 말을 안 해요. 김건희 여사 이런 얘기 안 해요. 예. 김건희 목걸이 수사하고 있었어요. 제가 윤석열 살아있는 검사, 살아있는 권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름을 언급하는 걸 보면서도 네. 윤석열 김건희는 같다 이런 시그널을 저는 확실하게 봤습니다. 거기서 보셨군요. 네. 그래요. 김건희 오늘 출석 현장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 윤석열은 오늘 특검 소환 조사에는 불응하고 26일 보석 신문에는 출석하겠다. 뭐 수사는 안 받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 보석 신문 보석 꼭 돼야 되니까 그땐 나오고 자기가 편할 대로 하는 것 같아요. 네, 법을 대단히 자기 편의적으로. 예. 참. 지금 윤석열은 내란 특검이라고 내란 네. 이 재판이라고 하는 이 과정에서는 철저히 안 나왔어요. 안 나오고 10번이나 나왔어요. 심지어 자기 소위 말해서 예.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또 자기를 편하고 있잖아요. 아마 한 나라의 대통령의 모습 중에 예. 저 모습이야말로 가장 그 자기 변명을 하기 힘든 파렴치범들이 하는 행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도저히 말로는 자기를 변호할 수 없는 네. 그런 파렴치한 사람들이 예. 저도 진작 살아봤거든요. 그랬어요. 예, 민주운동 과정에서 그런데 일반 자본만 또 못한 이런 행위는 아마 국민들 그리고 법원에 네.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할 거다. 네. 그렇게 계속 마일리지처럼 쌓여가고 있겠죠. 이런 태도 자체가. 윤석열이 지금 나오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네. 이 보석 신청을 하게 된 것도 동대구역에서 내 이름이 나왔어? 내 이름 나왔어? 나왔어? 내 이름 나왔어! 라고 하면서 프리윤. 예, 프리윤. 왜냐면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 기조와 다른 어떤 네. 티켓, 팻말 이런 거 들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저 그런데. 사진이 떡하니 휘날리는 거예요. 예. 그거를 보면서 그러면 내가 나가줘야 지금 돼요? 여기 있을 때가 아니야. 내가 한 번 나가서 또 한 번 해줘야 돼.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나가지? 어떻게 네. 방법 찾아봐. 그랬더니 그러면은 보석 신청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러면서 쓱 나와서 또 한 번 이제 예. 쓱 이렇게
그 어떤 정도냐면은 기자가 막 이것에 대해 이 사건에 대해서 내란에 대해서 막 질문을 해도 좀 비켜주시겠어요? 나 지금 저 지지자들 좀 봐야 됩니다. 아 그랬었죠. 그러니까 자기 그 정도? 지지자들에게 자기 이걸 얼굴 보고. 보여주는 게 자신의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상 저기 동대구역에 인파가 모였는데 정말 많은 인파가 모였다고 하지만 지지난번 과거 인파와 비교해 보면은 네. 많이 좀 이렇게 헐렁하더라고요. 헐렁하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더 대규모로 뭐 서울에서 집회를 한다고 예. 하는데 글쎄요. 서울에 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더 이제 인파가 쪼그라들 것을 예상하고 뭐 김문수 지금은 전 장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전 김문수 후보? 예, 전 장관 전 후보와 만났었죠. 예. 장동혁 대표가 만나가지고 뭐 도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게요. 저 보세요. 저게 네. 지금 굉장히 그 지난번 집회 모습과는 달리 많이 군데군데 많이 비어 있어요. 많이 비어 있고 대구에서조차 좀 비어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사법 장악 중단하라고 했잖아요. 저런 예. 식으로 사법 장악을 중단하라고 사법 장악 하면서도 중단하라. 계속해서 저들이 외치고 있는 말은 하나예요. 예. 사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해야 된다. 사법부를 압박하는 게 저들이 오히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국민의힘이 압박하고 있다. 그렇죠. 그런 거 사법부 아니냐. 장악을 누가 하려고 합니까? 사법부 압박을 누가 하려고 합니까? 그렇네요. 바로 오히려. 국민의힘입니다. 네. 오히려 그러고 있다. 네. 저기 보면 뭐 피켓을 들고 이렇게 대구에서 집회까지 하는 국민의힘 모습인데 네. 저긴 어디도 이제 윤석열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 집회를 연다고 했을 때까지만 해도 네. 윤석열은 뭐 감옥 안에서 뭐 그까짓 것들 하면서 아마 등을 돌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프리온을 보자 그냥 빤스수개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그렇게 감옥에서 몸소 하셨잖아요. 그럴 것 같다. 너무 그때 상상이 돼가지고 네. 웃음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사법부 말씀도 하셨지만은 지금 보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금 전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만났습니다. 네네. 거기서 우원식 의장도 사법부가 결자 해지해야 된다. 신뢰는 스스로 얻는 거다. 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금 이 검찰도 검찰이지만 사법부가 내란 과정에서 지기현 판사 또 조희대 그 대법관 네. 대법원장 했던 이 행적은 국민들의 상식적인 눈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기 모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일반 국민도 물론이고 우리 입법부 입장에서도 정치권에서 당연히 제기해야 될 문제지. 만약에 우리가 그런 잘못된 사법 행정을 네. 그 국민 앞에서 범죄적 행정 아닙니까? 그 문제를 우리가 그냥 묻어둔다 이런 것은 국민들로부터 유인받은 그런 자기들의 권한을 방기하는 것이죠. 조희대 그 대법원장의 행위는 본인이 결자 해지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를 네. 하고. 그러니까 왜 대선 이 한가운데 대선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파기환송심 그것도 유죄 취재 파기환송심을 9일 만에 뭐 자료 검토는 이틀 정도에 했다는 걸로 6만 쪽 되는 자료를 자기도 자신이 없어서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경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죠.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유감 내지는 네. 사과를 해야 되죠. 지금까지 법원이 이 판결로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인데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이야기 없이 네. 어물쩍 넘어가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렇죠. 이 내란 때 결자해지라는 뭐라 말은 지금 예. 나온 것이 아니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로 그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내렸을 때 그게 5월 1일입니다. 네. 5월 1일에 그런 파기환송심을 내렸을 때 5월 2일에 법원노조가 조희대 이미. 대법원장 사퇴하라. 이미 아니면은 탄핵감이다라고 법원 노조가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네. 이게 고등법원으로 이제 항소심으로 내려가더라도 이렇게 되면은 법원에서 완전히 지금 다 들고 일어날 참인데 네. 이게 재판이 되겠나 그런 생각 때문에 멈춘 겁니다. 얼마나 입장문이 이 아주 비겁합니까? 비겁하다. 예, 소위 말해서 한덕수를 만났냐 안 만나자가 중요한 이 관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네. 실제로 왜 그런 대선 과정에서 대법원이 개입하고 네. 부당한 개입을 했느냐에 대한 국민적 의심이 사실 한덕수와 관련
선까지도 나왔는데 그렇죠. 그게 사실은 핵심인데. 본질은 대법원이 왜 대선에 개입했느냐. 네. 그렇죠. 근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 얘기 안 해요.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한덕수 안 만났다는 걸 가지고 국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그렇게 말입니다. 본질을 피하고 있는 네. 조희대 대법원장의 모습이다. 그렇죠. 하고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이제 가셔야 될 시간이 돼가지고 저희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뭐 현안부터 또 지금 행안위 상황까지 다 정리를 해주셔서 위원장님 자주 나오셔가지고 네. 현안도 말씀해주시고 행안위 어떤 게 쟁점인지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예, 들고요. 자주 나와야지 행안위 이야기들 정말 중요한 현안들이 많이 그러니까요. 다루고 있는데 요즘은 법사 예. 얘기만 저희가 하게 돼가지고 행안위도 중요한 법안과 이렇게 국정조사가 진행이 됐는데 이게 그냥 묻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네, 위원장님이 대표로 오셔서 오늘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네. 아무튼 앞으로도 좀 많이 예. 불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많이 불러드리겠고요. 네. 끝으로 가시기 전에 오마이TV 시청자분들께 네. 못다한 말씀 있으면 한 네. 말씀 들어볼까요? 예. 그 오마이뉴스 시청자 여러분, 우리 국회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안위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신정훈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